어, 안녕하세요. 오늘 자비명상 안내를 하게 된 임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 소개를 잠시 드리자면요. 저는 용인에서 통합심리 상담을 중심으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담 관련 공부를 시작한 지는 12년 조금 넘었고요. 지금 명상 R급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경험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 명상을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경험자가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는 명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명상은 자비명상인데요. 그 앞부분에는 자비명상에 대한 간략한 이해와 그리고 후반부의 실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 명상을 공부할 때 명상이 구분이 잘 안 돼서 많이 헤맸던 적이 있는데요. 잠깐 소개를 드려볼게요. 명상은 명상하는 목적에 따라서 명상 방법상의 차이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집중 명상은 하나의 대상에 집중을 해서 명상하는 것인데 집중력, 주의 집중력 혹은 이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마음챙김 명상은 대상을 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차리는 명상으로 통찰 명상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지혜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명상은 자비명상이에요. 집중 명상이나 마음챙김 명상은 개인의 경험, 내적 경험에서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면 자비명상은 자신뿐만 아니라 외부 대상과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상호 관련성이 있어서 사회적 명상이라고도 하고 또 모든 존재에 대한 이타심을 키우는 그런 명상법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다르듯 목적하는 방향에 따라서 또 방법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상이 점차 익숙해지고 깊어지면 어떤 명상이 더 좋다가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느끼실 텐데요. 그래서 처음 명상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런 다름이 있구나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명상하는 방법에도 또 차이가 있지만 간혹 어떤 분들은 이런 말들을 하세요. 명상이 좋다고 해서 유튜브를 보고 따라 해봤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 나에겐 잘 안 맞아. 나는 명상 체질이 아닌가 봐 라고 하는 말들을 주변에서 종종 듣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살펴본 이런 방법상의 또 차이도 있지만 개인차를 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분노나 우울이나 불안 등 이런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특히 주의 집중력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다를 것입니다. 또 성별에 따른 명상의 접근성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연령에 따라서 아동이 잘 접근하기 쉬운 잘 받아들이기 좋은 명상이 있고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인에 따라서 잘 받아들이게 되는 명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안내 멘트에 따라서 받아들인 차이가 있다고 또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습관화를 둘 수가 있는데요. 한두 번 해봐서 잘 되면 참 좋겠지만 몸에 붙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1분이든 3분이든 5분이든 이렇게 루틴으로 정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명상이 처음에는 나한테는 잘 안 맞는 것 같지만 이런 특성이 있음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자비명상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명상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열린 명상을 쭉 참여해 보시면서 이런 명상은 이럴 때 도움이 되네, 잘 되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셨다면 그 명상을 시작으로 해서 꾸준히 습관화를 해보셔서 삶에서 유익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기존에 하시던 방법이 익숙해지시면 다른 명상법도 익히시면서 명상의 깊이를 경험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호흡 관찰을 해볼 텐데요.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하루 바쁜 일상을 보내셨을 텐데요. 자신의 호흡 관찰을 통해서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과 마음을 연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세요. 네. 의자에 앉았다면 엉덩이와 허벅지가 의자에 잘 닿아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두 발은 어깨 넓이로 벌려서 바닥에 잘 닿게 내려놓으시고 바닥에 앉아 계신 경우 양다리가 포개지지 않도록 하시고요. 졸린 상태보다는 이완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편안한 상태이면서도 자세는 바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과 허리는 가능한 곧게 펴고 눈을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신 경우는 시선을 아래 한 지점에 지그시 놓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턱은 가슴 쪽으로 살짝 당겨주시고요. 얼굴 근육을 이완하고 입꼬리를 살짝 올려 미소를 짓습니다. 네, 준비가 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코로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호흡으로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다시 한번 숨 깊게 들이쉬고 숨 내쉬어 줍니다. 한 번 더 깊게 숨 들이쉬고 숨 내쉬어 줍니다. 이제 호흡을 조작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호흡에 맡겨둡니다. 호흡이 들어오고 나갈 때 내 몸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배나 가슴에 손을 올려두셔도 좋고 코에 주의를 기울이셔도 좋습니다. 코 부위나 가슴, 복부 어느 한 곳에 주의를 기울이셔서 호흡에 따른 내 몸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코끝에서 느껴지는 온도감이나 바람의 느낌, 숨과 함께 일어나는 내 몸의 느낌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생각이 불쑥 올라올 수도 있고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없애려 하거나 저게 무슨 소리지 하고 소리에 따라가지 마시고 호흡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준비를 하겠습니다. 깊이 숨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머리끝에서 발가락 끝까지 몸 전체에 천천히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다시 한번 깊이 숨 들여 마시고 내쉬어 줍니다.
종이 울리면 잠시 그 느낌에 머무르시겠습니다. 자, 마무리가 되신 분은 부드럽게 눈을 뜨시고 몸도 이리저리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몸이 좀 편안해지셨나요? 네,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자비 명상 안내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도의 빨리어 바와나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바와나는 경작하다, 배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 번역이 되고 이 메디테이션을 일본에서 명상으로 번역한 것을 우리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비명상과 자해명상은 최근에 굉장히 활용도가 많이 높고 또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름이 다르니 뭔가 다름이 있을 텐데요. 좀 살펴보면은요. 자비명상에는 그 사랑할 자와 자비는 사랑할 자 슬플 비자를 쓰는데요. 그 사랑할 자에는 자애, 러빙 카인드니스의 뜻을 갖고 있고 슬플 비는 연민, 컴패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선한 의지를 뜻하고요. 연민은 괴로움을 덜어주고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자비 명상에는 이 자애심과 연민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마음과 또 두 가지 마음이 더 있어요. 그래서 모두 네 가지 마음을 토대로 삼고 있는데 바로 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이 사무량심은 한계도 계량도 알 수 없는 네 가지 마음을 말하는데요. 보통 이제 그 자무량심, 좀 전에 살펴본 자애심,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선한 마음이고 비무량심은 연민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희무량심은 함께 기뻐하는 그 한량없는 마음입니다. 시기심 없이 진실하게 기뻐해주는 마음을 뜻하고요. 그 사무량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자는 버릴 사자인데 차별과 평가 이런 기준을 버리고 평등하게 대하려는 한량없는 마음인데요. 모든 존재는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자기 기준에 의한 평가가 아닌 모든 그 다 다름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자비 명상은 이와 같은 네 가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 명상은 나로부터 출발해서 가족과 이웃 그리고 나아가 전 세계 우주의 모든 존재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러한 마음을 명상이라는 그 바와나라는 기르고 배양하는 그렇게 해서 그러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 자비 명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자비심을 일으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비심을 일으킬 때는 자기 자신부터 돌보는 것이 필요한데 즉 자기 연민심부터 우선 돌보고 채워서 내면의 자비심이 흘러넘쳐서 진정한 자비심을 낼 수 있다라고 이제 네프라는 학자는 이야기하면서 하위 요소를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자기 친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대부분 우리는 비난하죠.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신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비난하지 않죠. 격려를 해주거나 위로의 말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지 말고 친구에게 하듯이 자신에게 자기 친절을 대하라 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인간 경험, 나만 특별한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취약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 평가나 비난 없이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것은 이제 마음 챙김 기반으로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훈련하다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늘 하던 대로 했던 반응 패턴에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자기를 돌보고 치유하는 길이면서 나아가서 타인과 주변 그리고 더 넓게 세계로 확장하게 되는 이런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또 저는 이제 자비심을 일으키는 그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상담에서는 예술적인 도구를 활용해요. 음악이라든지 미술 또는 동작, 상상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일상에서 자기 스스로 사랑스럽게 돌보면서 자비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저는 그 방법으로 여기 이제 미소의 효과라고 했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는 미소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각자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처음에는 입을 이렇게 마치 화가 난, 골이 난 것처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미소를 짓고 있는 표정이에요. 좀 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입을 볼펜을 물으셔도 좋고, 그렇지 않고 그냥 앞으로 입을 쭉 내미시고, 하나는 미소를 짓고, 네. 이것을 여러 번 해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가장 차이를 느끼시려면 그 한 면을 보고 하신다든지 벽을 보고 하실 때 차이가 많이 느껴져요. 이것은 바로 그 미국의 심리학자 프리츠 스트렉이라는 그 학자가 미소의 효과에 대해서 아주 재미난 연구를 했는데요. 바로 정서 유발 실험입니다. A그룹에는 입술로 볼펜을 입에 물게 했고 B그룹에는 앞니, 치아로 그 볼펜을 물게 했습니다. 그 A그룹은 뾰로통한 화가 난 표정이고 B그룹은 웃는 표정이죠. 이렇게 한 뒤에 만화책 한 권을 보게 했어요. 그 결과는 A그룹은 대다수가 재미없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반면에 B그룹은 재미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 연구로 미소 짓는 표정만으로도 자신에게 긍정적인 뇌를 활성화시킨다라는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미소에 대해서 특별할 것이 없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미소의 효과는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미소가 도움이 된다니까 평소에 자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엔 마스크를 써서 연습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아침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일어났을 때 저에게 선물로 미소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비심을 일으키는 두 번째 방법은 저는 그 호흡 알아차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호흡 훈련인데요. 실습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에 올려놓으시고 쉼 호흡을 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아랫배까지 호흡이 들어오도록 연습하겠습니다. 가슴 호흡이 아니라 복식 호흡을 하는 것인데요. 처음엔 잘 안 될 거예요. 안 돼도 꾸준히 연습해 보시면서
어느 순간 호흡이 아랫배까지 내려올 텐데요. 지금은 처음에는 이제 의식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호흡을 들이실 때 아랫배까지 쭉 나오도록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겠습니다. 3번 하겠습니다. 전제 33호흡법이라고 가져왔는데요. 하루 3번, 한 번 할 때마다 3번씩 이렇게 연습하는 건데요. 여기 숫자가 보이시죠? 아랫부분에 1, 2, 3, 4 긴장도가 높을 때 코로 들이쉬고 1, 2, 3, 4 잠시 멈추고 그리고 길게 내쉬고 1, 2, 3, 4, 5, 6이라고 숫자를 썼는데요. 이것은 초를 나타내요. 들이쉴 때 꼭 4초일 필요는 없고요. 본인의 호흡의 길이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3초에서 5초 사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그 이하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긴장도가 높을 때는 들이쉬는 호흡이 4초라면 내쉴 때는 조금 더 길게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더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내쉴 때 조금 더 길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춤 1,2라고 있는데요. 들이쉬고 내쉬는 그 순간에 잠깐 멈추는 그 찰나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주자주 연습을 하게 되면 들이쉬고 내쉬는 순간에 잠깐 멈춤, 또 들이쉬는 호흡에도 잠깐 멈춤, 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자신의 그 연습을 통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그 들이쉬고 내쉬고 멈추고 하는 이 호흡을 알 수 있게 돼요. 이 호흡 패턴을. 근데 어떤 분은 이 잠시 멈춤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시는 분들은 그런 거 그 멘트 없이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은 호흡은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알아차기가 어려운데요. 평상시 꾸준히 연습을 하게 되면 몸의 변화를 민감하게 자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호흡으로 감정 조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분노 감정이 휩싸이게 될 때는 급격하게 신체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호흡 조절이 이럴 때 급격하게 신체 변화가 일어날 때 호흡 조절을 통해서 그 빠른 감정적 반응에 브레이크를 딱 걸게 돼서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거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반응하게 되는 그 텀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의식의 영역으로 그 회로를 좀 한 번 더 바꾸어서 반응하게 해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합니다. 이 호흡법 역시 출근 시간이나 바쁜 전철에서 연습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몸과 마음의 긴장을 낮추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을 데우는데 2가지 방법으로 이제 미소와 호흡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2가지 방법 비용도 전혀 안 들고 시간, 장소 구애 없이 연습이 언제 어디든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그 자비명상을 연습을 할 텐데요. 자비명상 할 때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나 이외의 대상을 등장시킬 때는 그 훈련되지 않고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처음 할 때는 지나치게 좋거나 싫거나 원한이 있는 감정이 얽힌 경우 또 그 이성적으로 너무 좋거나 너무 싫은 이런 사람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보통 처음에는 동성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미 사망한 경우도 피하는 게 좋고요. 또 애도 기간 중에 있는 대상, 그러니까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반려견이나 뭐 반려묘, 반려동물은 이렇게 애도 기간 중에 있는 그런 대상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 할 때는 감정이 강하게 일어나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점차 숙련이 되면 미워하는 대상이나 싫어하는 감정이 큰 대상으로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서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감정이 그리 크지 않은 대상이 좋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비명상 할 때는 순서가 있는데요. 처음에 자신부터 시작해서 다른 대상과 세상의 모든 존재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데, 그런데 자신에 대한 자비심이 안 일어날 때는 순서를 바꾸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신과 자신을 먼저 하고 근데 그것이 안 일어난다 그랬을 때는 두 번째 대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대상은 친구라든지 어떤 멘토, 자신과 가까운 이런 대상을 삼는데 그 대상을 먼저 하고 그리고 자신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자신부터 연습해 보기로 할게요. 좀 전에 우리 미소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에 미소를 잊지 마시고 생각날 때마다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자비의 마음을 문구를 사용해서 보낼 건데요. 하나의 문구를 반복하면서 기원을 할 겁니다. 그 기원문은 부디 내가 편안하기를 기원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고 일으키는 이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앉습니다. 자신에게 사랑과 친절을 보내는 의미로 두 손 혹은 한 손을 가슴이나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거나 아래 한 지점에 시선을 내려놓으시면 되고요. 자, 종소리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숨 깊이 들이쉬고 내쉬어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숨 깊이 들이쉬고 내쉬어줍니다. 이제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돌아오셔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하겠습니다. 미소를 지으시고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부디 내가 편안하기를. 부디 내가 편안하기를. 자, 마음속으로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디 내가 편안하기를. 자, 마칠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하시는 동안 잡념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5분, 10분 이렇게 길어지면 잡념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잡념이 일어난다면 마음과 호흡을 연결해서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들숨일 때 부디 내가, 날숨일 때 편안하기를 이렇게
이렇게 들숨과 날숨에 짝을 지어서 매칭을 해서 해보는 건데요. 들숨, 부디네가 내쉬면서 편안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함께 연습해 볼게요. 숨과 함께 부디네가 편안하기를 마음속으로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디네가 편안하기를. 부디네가 편안하기를. 네, 이제 마칠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잠시 머물러 주십시오. 네. 어, 그 나를 이제 공격하는 사람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익숙해져야 될 텐데요.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 부디 내가 편안하기를 이란 문구를 일으켜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문구를 바꾸어서 바로 이어서 해볼 텐데요. 부디 내가 미움과 성내는 마음에서 벗어나기를 이라는 문구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미소를 지으시고 들숨과 날숨에 맞추어서 호흡과 함께 부디 내가 미움과 성내는 마음에서 벗어나기를 이라는 문구를 마음속으로 반복 기원할 겁니다. 이 문구가 끝나면 그 종을 치거나 끊지 않고 이어서 바로 다음 문구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미소를 지으시고요. 부디 내가 미움과 성내는 마음에서 벗어나기를. 부디 내가 미움과 성내는 마음에서 벗어나기를.
마음속으로 반복 기원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구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호흡에 맞춰서 부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미소와 함께 기원합니다. 부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종소리와 함께 잠시 머물러 보겠습니다. 숨 한 번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줍니다. 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눈을 뜨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자기에 대한 자비가 잘
안 일어난다, 오글거린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평소에 자기에게 보내는 친절한 마음을 주문처럼 이렇게 그 마음에 자주자주 새겨 놓으셔서 채워 놓으시면 마음이 힘들 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와 함께 자비의 마음을 기원문과 함께 보내보았는데요. 이제 대상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나에게 보내는 자비를 보냈는데 이 두 번째는 당신이라는 대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당신이라는 자리에 떠오르는 사람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가장 가까운 뭐 남편, 뭐 자녀, 부모님, 친구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름을 넣으셔도 됩니다.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을 넣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부디 우리 어머니가 편안하기를 이렇게 정하셔도 됩니다. 기원문은 대상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기원해주고 싶은 문구를 바꾸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은 연습이니까 분노, 슬픔 등 감정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경우보다 감정을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는 대상이 좋겠습니다. 자, 괴로움에서 벗어나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서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자, 긴장을 푸시면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기원문을 부디 어머니가 편안하기를 하겠습니다. 호흡에 맞춰서 자신의 따뜻한 마음을 보내실 분을 한 분 정하시고 기원문과 함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슴에 두 손 혹은 한 손을 얹으면서 따뜻한 마음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종소리와 함께 미소를 짓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호흡합니다. 호흡이 편안해지면 기원을 하겠습니다. 부디 어머니가 편안하기를, 부디 어머니가 편안하기를,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부디 어머니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부디 어머니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자, 이제 다시 한번 문구를 바꾸어서
부디 어머니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부디 어머니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자, 이제 종이 울리면 잠시 머물러 보겠습니다. 준비가 되시면 천천히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상을 우리로 바꿔 보겠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에너지를 모아서 우리 주변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원해 보겠습니다. 기원문은 여기 있는 것을 하셔도 좋고 자유롭게 바꾸셔도 좋습니다. 자, 숨 깊게 들이쉬고 내쉬어 줍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몸과 마음을 편안히 이완합니다. 자, 종이 울리면 또 시작하겠습니다. 부디 우리가 편안하기를. 부디 우리가 편안하기를. 자, 이제 문구를 바꾸겠습니다. 부디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부디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자, 이제 문구를 바꿔서 부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부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느낌과 함께 잠시 머무르시겠습니다. 천천히 심호흡 한번 합니다. 네, 이제 세상의 모든 존재로로 대상을 옮겨서 기원을 하겠습니다. 잠시 호흡을 통해서 몸의 긴장을 풀어보겠습니다. 깊이 숨 들이쉬고 내쉬어 줍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돌아오셔서 몸과 마음을 편안히 이완합니다. 자, 이제 미소를 지으시고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 보십시오.
자신과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 그들이 고통이 사라져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보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편안하기를, 세상의 모든 존재가 편안하기를, 부디 세상의 모든 존재가 편안하기를, 이제 문구를 바꾸겠습니다. 부디 세상의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부디 세상의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자, 이제 문구를 바꾸어서 부디 세상의 모든 존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부디 세상의 모든 존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부디 세상의 모든 존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세상의 모든 존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종이 울리면 잠시 그대로 머물러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되신 분은 몸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돌아오시겠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명상을 모두 마치겠는데요. 세상을 살면서 서운함이 일 때, 또 내 기대와 다를 때, 감정적으로 조절이 잘 안 될 때,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면서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어떨까요? 자비 문구를 반복하셔서 일상의 삶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